그 아트그라운드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트그라운드 화실은 성인들만을 위한 취미미술 공간이고요. 두 분 이력이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해서 잘하는 것 쪽으로 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천문학과를 갔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의정부에서 취미반으로 창업하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은 서울에서 하고 싶었죠. 근데 안녕하세요. 네, 올라가실까요? 네. 오늘 도감 두 분이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그라운드 화실에서 일러스트반 수업을 맡고 있는 김희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그라운드에서 회화반 수업을 전담하고 있는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그 아트그라운드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트그라운드 화실은 성인들만을 위한 취미미술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타 학원들처럼 이렇게 친목 위주가 아닌 아무래도 개개인이 와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 같은 것도 그냥 긴 테이블에 다 같이 앉는 그런 구조보다는 각자 따로 앉아 있고, 그것도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각각의 공간에다 파티션까지 해놓은 그런 학원입니다. 제가 아트그라운드를 찾아보면서 블로그도 보고 했었는데 두 분 이력이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 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 일러스트과라는 게 스페시픽하게 있지는 않고 약간 시각 디자인으로 좀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학기 정도 하다가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데에서 이제 일러스트과를 나왔고, 한국에 와서 일러스트 일을 하고 있다가 그때 저희 와이프를 만나게 되면서 같이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그냥 보통의 한국 학생들처럼 그냥 공부해서 잘하는 것 쪽으로 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천문학과를 갔고요. 근데 이제 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치고.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을 20대 후반에 다시 길을 틀어서 30에 대학을 다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대를 졸업하고 남편을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결혼하고 이런 화실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왔을 때 선자리도 엄청 많았었고 소개팅도 엄청 많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러스트라는 직장이 좀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워낙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좀 포멀한 편은 아니고 좀 특이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한 30번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보편에서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쯤 제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천문학 하다가 이렇게 미술로 바꾸고 그러면 이 친구가 되게 고집 있고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보는 친구인가 보다. 한번 일단 만나는 보자. 궁금하다라는 생각에서 만났는데 소개팅 자리에서부터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냥 소개팅 한 날 그 자리에서 제가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둘이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결혼 정년기에 자신이 경제적으로 딱 뭔가 연봉 얼마에 딱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위축되거나
좀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았던 거는 둘 다 백수였어요. 근데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작업에 대한 그런 강한 심지를 느꼈고, 근데 우리는 일반인을 만났을 때는 시장성이 없다는 걸 각자 알고 있었어요. 돈도 못 벌고 자기 할 거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알고 싶다. 막, 예. 그래서 서로 엄청 이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견례 할 때도 보통은 이제 조금 날이 서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나이 부모님들이 서계신데 날이 서 있고 뭐 집은 어떻게 할 거니까. 근데 저희는 상견례 때 되게 특이했던 게 서로 데리고 가줘서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뭐 우리 아들이고 고집도 세고 뭐 그러면 맞아요. 또 장인어른 아유 저희 딸도 만만치 않고 막 그래서 되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기가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곳 아트그라운드는 언제 어떻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천문학과를 다니다가 그때 결핵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연구소 생활을 못하고 입원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취미 화실을 다녔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했었던 아이들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이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전공하고 비슷하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완전 다른 거를 창조해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글루건을 쓰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날카로운 칼을 쓰다가 손을 벨 수도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좀 범위를 넓혀서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동미술학원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하다가 성인으로 바꾼 이유가 사실 여기 의정부 지역에도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많은 곳이 많은데 저희가 있었던 금호동이 그 시기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싹 빠지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겨냥해서 빠지는 김에 우리가 거길 따라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의 그 아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서 하기보다는 그 미래를 생각해서 그 성인 쪽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그때 저희가 또 그게 성인들이 워라벨이랑 그리고 욜로 막 이런 게 좀 유행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인 쪽, 또 노인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평생 이걸 하기에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정리를 하고 성인 화실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서 취미반으로 창업하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저희도 둘 다 서울 출신이고 그래서 그냥 솔직한 마음은 서울에서 하고 싶었죠. 근데 와, 월세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 말고 그나마 알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였던 게 저희 아버지가 여기 근처에서 냉동 공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무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이 좀 그래도 뭐 유동인구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그림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하는 화실이긴 하지만 반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러스트를 맡고 있고 일러스트 반 내에서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손그림 일러스트, 하나는 이제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해서 이제 타블렛으로 하는 이제 뭐 웹툰이라든가 그런 거 그릴 때 쓰는 장비로 이용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오시면 저희는 그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요. 혹시 어떤 거 하러 오셨냐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거 안에는 미술의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저희가 그냥 찝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러스트 반이 있고 회화반이 있다. 이거의 큰 차이는 일러스트 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그려주세요 하는 거를 그려주는 조금 더 상업적인 미술이고 반대로 회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렉팅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린 다음에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봐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 반 수업을 하고 있고 순수 회화, 그러니까 유화, 소묘, 색연필 뭐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손으로 그리는 순수 회화 쪽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지금은 제가 그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핸드폰이 아직 익숙치 않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핸드폰. 근데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그 핸드폰의 화질이 너무 좋은 걸 보기 때문에 화실에 와서 사진처럼 그리는 그림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랑은 좀 성향이 많이 다르지만 그 연필이든 이런 수채화 유화 도구를 사용해서 좀 약간 사진처럼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완전히 딱 다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더 적어서 오래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 남편이랑 제가 그림을 그리는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굉장히 섬세하고 저는 굉장히 거친 편이어서 제가 이렇게 막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티칭에 있어서 좀 거칠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섬세하게 좀 해주시고, 제가 못하는 부분이 누구나 있잖아요.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보완해서 저희는 해줘요. 그래서 분야가 나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서로 수업을 보완해서 해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반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반에 대한 거에 의견은 제가 낼 수는 있지만 선택은 이제 와이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화반 얘기할 때는 저보다 상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러스트반 얘기할 때는 제가 상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좀 존중을 해줘야지. 제가 회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옆에 가서 막 푸시하고 그러면 또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그런 좀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싸우게 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약간 외향인의 가면을 쓴 내향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생활 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특히 한 20대 후반쯤 되면 한 번씩 다 현타가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뭐 공부든 뭐든 당연히 해야 되니 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그때 항상 늦었다고 생각했어요.